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재명은요, 완전히 방구석 외교를 펼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가지 않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방구석에서 왕놀이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이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이 연평해전 유족분들과 천안 함장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희생 최고 예우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냐? 서해수호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발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주세요. 자, 왜겠습니까? 이재명 말에 따라 서해수호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면 지금도 서해수호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국이 서해에 대형 구조물을 넘어 수십 개의 부표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들 멋대로 우리나라 수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최근에는요, 항모 띄우고 전투기 출격시켰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물어봐야죠. 그게 서해수호 아닙니까? 자, 심지어 지금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어제만 하더라도 서해 구조물에 우리 배에 온누리호가 접근을 했어요. 이랬더니 중국 함정 등 5척이 둘러쌌고, 심지어 그 중에 2척은요 무장한 채로 우리 배를 위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도,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그 누구도 아무런 찍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우리 서해에서 어떤 군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중국 함정 최근 2년간 한국 관할해역 690회를 진입했습니다. 사실상 하루에 한 번 꼴이에요. 2020년 말 중국 경비함 백령도 40km까지 접근해서 국군 전투함이 급파가 됐어요. 중국 서해 구조물 조사 나간 한국 조사선 접근 차단에 한중 해경 2시간 대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군용기가 올해 3월에만 8차례 한국의 카디프 무단 진입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사실상 우리 서해와 관련돼서 얼마나 막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서해수호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라는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보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다르다. 설마 아직까지도 중국 셰시하는 거 아니겠죠? 이쯤 되면은 셰시를 벗어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보는 것처럼 이재명의 방구석 외교, 이재명의 입과 이재명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재명의 방구석 외교, 셰시와 관련된 문제 삼는 건 뭐겠습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하는 가운데 우린 반드시 지금의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될까요? 만나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만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과연 협상과 관세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가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어제 JTBC가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타이틀 보십시오. 늦어도 7월 말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120조 트럼프 압박 수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JTBC에 따르면 늦어도 7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한겨레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미 대리대신 조셉 윤이 미국이 조만간 이재명을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미 대리대사 조섭윤의 말에 따라서 한겨레도 JTBC도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단어 하나가 저는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단어? 초청이란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초청일까요? 말인 채 정말 미국이 이재명을 초청한다고 생각하고 부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외교적 수사로 좋은 말로써 초청이란 말을 하겠지만 결국에는요, 이재명을 불러다가 한마디 하겠다라는 거죠. 그 한마디는 뭐겠습니까? 결국 압박일 겁니다. 어떤 압박? 너 누구 편이야?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세 협상이 진행될 거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자, 왜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번 중동 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양면 작전이에요. 한편으론 협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압박을 하는 그 양면 작전을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관세 협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 첫 번째, 상호관세 유예 시한 관련돼서 연장할 수도 있지만 단축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일주일, 열흘 안에 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압박하면서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아니나 열흘 안에 관세 관련된 서한 발송할 거야. 니들 답해. 하든 안 하든 상관없겠지만 난 일단 보낼 거야. 그런데 그걸 보내고 안 보내고 떠서 뭐 하랍니까? 관세 유예 시한 관련돼 가지고 연장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단축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완벽히 압박하는 거죠. 자, 우리는 당장 다음 달 8일이 미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거 끝나는 순간 우리 기업들 타격 굉장히 클 거예요. 수출 급락할 겁니다. 결국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뭐 하는 거죠? 양 문을 다 열어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서한은 보낼 거야. 답을 해. 그런데 안 하면 내가 그와 관련돼서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뭐겠습니까? 이제 이재명이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재명이 이런 가운데서 서한을 답을 해요. 아, 우리 연장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그래 우리 재명이가 서한 답장을 보냈구나. 재명이를 위해서 내가 관세 유예를 연장해 줄게 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의 쎄쎄를 포기하지 않고 이재명이 미국의 선을 긋지 않으면 이와 관련돼서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마 이재명, 정은이처럼 서한을 거부하는 건 아니겠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의 이제 압박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고 그게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어제 중국과 무역 협정을 서명했다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 의아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기론 지금의 정세는 미중 패권 경쟁이고 그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과 무역협정 서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왜냐? 중국도 밝혔어요. 히토류 수출 승인, 미국도 제재 철회. 그러면서 실제 중국 외무성에서 밝힌 겁니다. 자, 중국은 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승인을 승인할 것이다 라고 중국에서 직접 밝힌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런 과정 속에 우린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무역협정을 서명했는가?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우린 이걸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히토류를 명시한 제네바 합의. 이거 과거 설명드렸죠? 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들고 있던 카드는 관세입니다. 중국이 들고 있는 건 히토류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합의가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중국이 미 관세에 맞서기 위해서 지난 4월 4일부터 히토류를 수출 중단시켰습니다. 이래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뻔했다고요.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를 한 후 중국이 히토류 수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실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히토류 수출 재개를 동의했다라고 지난 6월 초에 밝힌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뭔가 하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뭔가 이상하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관세입니다.
중국의 무기는 뭐라고요? 히토류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네바 합의에 있어서 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히토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는 빠졌죠? 관세는 빠졌어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중국과 무역협정 서명했다라고 말했고, 그와 관련돼서 중국도 뭐라 말합니까? 히토류 수출 승인이라 말하면서 미국도 제재를 처리했다 말했습니다. 관세를 처리한 게 아니라 제재를 처리했다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겁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풀어주고 미국은 중국의 미국 유학생을 다시 수용하기로 서로 협상을 한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이게 중국에 유리한 걸까요? 중국이 좋아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의 진짜 무기는 관세입니다.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은요, 그냥 하나의 무기 중에 선택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히토류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했죠? 바꿀 수가 없었잖아요. 히토류를 주면 관세를 풀어줘야 되는데 관세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중국생 유학생을 풀어준 겁니다. 실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뭐라고 써있죠? 우리는 중국에다가 55%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10%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관세 협상에 있어 중국이 이기는 걸까요? 완벽하게 미국이 이기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겁니다. 이게 뭐죠?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표명함에 있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 보여주는 겁니다. 야, 우리 중국이랑 관세 협상했다. 근데 그 관세 협상이라는 게 중국이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미국이 이기는 방식으로 협상을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 조만간에 관세 서한 발송할 거야. 답을 하나고 안 하고는 니들의 선택이겠지만 그 선택권에 따라 관세 유예 기간을 내가 연장도 단축수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선택해야죠. 누가? 이재명이. 우린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친미 반중해야 된다고요. 완벽하게 미국 노선 타야 된다고요. 우린 여러 차례 말했어요. 지금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있다고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그동안 부렸던 방구석 외교, 이재명이 지금도 고집하는 CS의 청구서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패권 경쟁이 있어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그 자신감이라는 건 그냥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결과를 통한 자신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실제 G7에서도 중국의 무역 질서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며 트럼프가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번 나토에 가서도 트럼프는 힘이자 평화라면서 칭찬 세례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5%까지 늘린 거 아니겠어요? 다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이 결과물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중국을 꼽고 있고 나 중국이랑 끝낸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끝냈다라는 건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미 유학생을 풀어주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관세를 한 번 더 압박하는 거죠. 일주일 열흘 안에 서한 발송한다. 답을 해. 대신 그에 따라 우리는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도 단축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와중 속에서도 이재명이 뭘 할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이재명은요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자, 왜 애매하냐? 좌파 진영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이 뭐 했죠? 센 척 했잖아요.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 라고 센 척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센 척 하는 가운데 우린 분명히 노선을 빨리 정하라고 말했지만 그 노선을 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갖은 패싱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열심히 왜곡하고 포장했던 게 좌파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가장 앞장섰던 게 누구예요? 명비 씨 아니겠어요?
자, 최근에 명비씨 보도 타이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4일 뒤통수 치고는 평화수호자 변신시도 바닥치는 미국의 권위. 25일 핵시설 건재 평가 보고서 대통령 비하 의도. 26일 트럼프 CNN 기자 개처럼 끌어내야 대통령의 욕설은 상쾌한 솔직함. 즉 뭐하는 겁니까? 미국을 비판하고요,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재명한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좌파 진영의 동태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심지어 이런 게 지금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김어준 방송입니다. 보시면요, 커다란 썸네일 안에 가장 조그맣게 밑에다 뭐라 써놨죠? G7 싫어 도망간 트럼프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준씨,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G7에서 트럼프 손을 들어줍니까? 말 같은 소리를 내야지. 이거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여러분들? MBC랑 똑같은 거잖아요. 뒤통수 치고는 평화의 수호자 변신시도 바닥치는 미국의 권위. 아니, 미국의 권위가 바닥을 치는데 어떻게 G7이 손을 들어줍니까? 어떻게 나토가 손을 들어주냐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의 방구석 외교를 쉴드 치기 위해, 이재명의 쎄쎄 외교를 가려보기 위해서 이 좌파 진영이 얼마나 열심히 왜곡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좌파들의 동태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좌파들은 어떤 망상에 빠져 있죠?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어.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이가 바로 잡아주고 있어. 즉, 좌파들 생각에는 이재명이 트럼프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를 이길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앞서도 보셨지만 지금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실제 국제사회가 모두 다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은 뭐 해야 되죠? 이재명은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트럼프에 설 건지 아니면 시진핑에 쓸 건지. 근데 누가 보더라도 국익에 따르면요, 트럼프에 서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쓴다는 걸 넘어서 어떻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해줘야 돼요. G7처럼 아유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고 트럼프는 힘이자 평화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들도 이와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은 늦게는 하고 있는데도 이 이상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트럼프 귀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이재명이 뭐라 그랬다고요? 가랑이 밑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죠. 만만치 않은 걸 보여줄 건지 가랑이 밑을 길 건지. 근데 지금 좌파 진영 동태를 보면 가랑이 밑을 기면요, 좌파들이 멘붕에 빠질 겁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모를 거야. 왜? 그동안 이재명 쉴드친이라고 미국을 넘어 트럼프까지 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걸 보여줄 만한 역량이 이재명은 없어요. 그만한 힘이 이재명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방구석 외교를 하는 거죠. 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바로 이재명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 일단 편지 보낼 거야. 받든 안 받든 네 선택인데 그 선택에 따라서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당장 다음 달이 관세 유예 기간 끝이라고요. 이게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유예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이재명이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에게 손을 들어주며 관세 유예 기간을 늘려서 우리 경제를 조금 버티게 해주던가, 아니면 이재명이 자기 정치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관세를 더 빨리 끝내서 경제를 폭망시키던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좌파 진영들은 늦어도 7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열릴 것이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주한 대리대사가
미국이 조만간 이재명을 초청해 한미회담 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초청이라는 건요 그냥 외교적 수사일 뿐입니다. 초청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뒷덜미 끌려가는 거죠. 자,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그동안 방구석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서 나는 몰라 어떻게든 있어 볼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지금 전혀 통하지 않고 이재명이 끌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볼 거예요. 이재명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미동맹 토대로 실용외교를 하겠다면서요. 저는 과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점을 들고 있습니다. 실용외교는 일단 끝난 것 같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할 수 있을지 저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 결과물이 안 나오면 우리 경제 안보는 타격받을 것이고 그 타격에 따라 이재명은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언론들이 비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언론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결과가 보이잖아요. 과연 이재명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저버릴 건지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저버릴 건지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동안의 이재명 정치 역경을 보면 나라를 중심에 두겠습니까? 자신을 중심에 두겠죠. 어떤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안 떨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개딸들한테 지지를 받을까? 그 생각밖에 안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죠? 우린 이걸 지켜보고 그와 관련돼서 책임을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린 여러 차례 경고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경고를 넘어 방향성과 방법까지 알려줬잖아요. 그걸 안 한 건 이재명이다. 그것은 국익을 저버리는 것이고 국익을 저버린 사람은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겠죠. 자,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한 달도 안 남았다 생각합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 그 태도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제가 우리 신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깡통 여러분 감사합니다.